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만 내면은 살 수 있다. 갭 투자 불리는 강남 소형 오피스텔이라는 기사고요. 핵심 내용은 요거 세 가지입니다. 1인 가구 이 수요가 많은 강남역 일대에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갭 투자도 가능한 수준이다. 요런 거를 맥락으로 잡아가지고 투자가 몰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은 최근에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서이스타일스 같은 경우에 소형 평형이죠. 원룸형인데 요게 이제 매매가가 2억 5,500에 이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전세가가 한 2억 5천 정도 하니까 거래가 된 게 500만 원만 있으면은 내가 여기를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취등록세는 별도로 발생을 할 거고요. 또 비슷한 단지입니다. 효성 해링턴 타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룸형인데, 여기도 이제 거래된 게 2억 7,800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매매가. 근데 전세가가 오히려 2억 8천에 또 최근에 거래가 됐고 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200만 원이 더 높으니까 사실 투자금이 거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취등록세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남에 있는 이런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언급을 했잖아요. 1인 가구의 수요만 있는 거죠. 1인 가구의 수요. 일부적으로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1인 가구의 수요다 보니까 수요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가격이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많이 오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저는 1기 신도시 내에 방이 한 2개 정도 있는 그 이상 되는 오피스텔을 검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될 거예요. 그럼 많은 이주 수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이주 수요로 인해서 거주가 가능한 투룸, 쓰리룸 이런 오피스텔들은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전세가가 좀 매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한편 이제 서울시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이제 이 지하하고 이제 반지하 가구의 침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안전 대책을 10일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지하 반지하를 사는 사람은 앞으로 이제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 반지하 주택들이 없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 허가 시 지하층은 아예 주거용으로 이제 허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기존에 반지하 등이 한 20만 호 가까이 있는데 20만 호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다 없애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반지하 제로의 역설이다. 서울에서 반지하 퇴출 실효성 있나? 이런 내용입니다.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지하층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서울시 유형별 주택 현황을 보면은 요게 이제 지상에 있는 주택이고요. 지하 반지하도 무려 20만 원이나 넘습니다. 근데 20만 원이면 엄청난 수치예요. 근데 20만 원 요걸 다 없애겠다? 어떤 대책이 없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는 저지대 주택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2010년도에 반지하 공급을 불허하겠다라는 대책을 과거에도 이미 내놓은 게 있어요. 근데 12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물난리가 난 거고
이런 참사가 반복이 됐는데 이게 참 이게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20만 원을 사실 공급 대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대책까지 같이 입혀가지고 기존에 있는 반지하를 없애는 정책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평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초반 주부님께서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5년 전 평촌의 아파트를 파신 것 같아요. 팔고, 청약에 도전을 했다가,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무주택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무주택이면서 전세로 거주 중에 있다. 그래서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고 다시 전셋집이나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어가지고 평촌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평촌도 재건축이 된다고 하던데 재건축 단지를 거주와 투자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2년, 4년 정도 거주했다가 자녀 졸업 후에는 서울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가용 현금은 7억에서 8억, 주담대는 4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에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고 거주와 투자로 2년에서 4년 정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자녀분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좀 서울 쪽으로 갈아타고 싶다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저는 이제 크게 방향성을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택지죠. 가장 우선 하시는 거는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거주와 투자를 꼭 같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주하고 투자를 만약에 분리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주와 투자를 지금 아예 분리를 하시고 서울권 핵심지를 사놓는 전략이 저는 가장 우선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보다는요. 사실 이 평촌 내에도 보면은 이 평촌 내에 어차피 이제 자녀분이 학업을 하셔야 되니까 평촌 내에도 신축급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신축급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매매가 아니라 이런 급급매로 잡을 수 있으면은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말씀하신 평촌 내에 이런 재건축 단지인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습니다. 거주하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좀 수리를 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거주하고 투자로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2년에서 4년 있다가 서울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사업이 좀 빨라지게 되면은 조합 설립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전매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팔 수가 없으면은 사실 내가 서울로 갈아타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사실 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주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안이 좋을 것 같고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안을 가장 우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오늘은 이제 2번 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번이 왜 좋은지, 왜 이런 식의 투자를 하고 나중에 상위급지로 다 갈아타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여기가 평촌이죠. 지하철 4호선이 요렇게 지나갑니다. 범계역이 있고 평촌역이 있고 인도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넓게 보면 여기가 평촌인데 학군지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엄밀히 따져서는 학군지에 해당한다. 평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재건축 단지를 보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이 곧 관련된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수해로 인해서 서울에 이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발표가 연장이 됐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곧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 거고요. 가장 핵심이 아마 일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가 다시 조금 수요가 몰릴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 거냐라고 보면은 이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재초안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가 될 것 같고, 뭐 통합 심의 제도를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규제들을 다 완화하는 거다 보니까 재건축의 사업 속도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게 됩니다.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이제 거주하고 투자로 재건축 아파트를 평촌에 사서 2년, 4년 정도 있다가 내가 서울로 가는 게 목표인데 이게 사업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합 설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간 안에. 그러면 이제 전매 제한이 돼서 서울로 갈아타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향후에 뭐 2년에서 4년 내에 좀 시세차익을 보고 뭐 서울로 갈아탈 거다라고 하면은 인근 내에 좀 신축급 단지를 우선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죠. GTX 집값 자극 효과 떨어졌나? 인덕원역 신축 뭐 4억 원이 하락을 했다. 뭐 대표적인 단지가 인덕원 푸르주 엘센트로가 있고요. 이게 뭐 4억을 하락을 했는데 뭐 최근에는 뭐 5억 원까지 더 뭐 폭락을 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뭐 폭락을 하고 나니까 뭐 2년 전 후과고요. 뭐 급매 문의가 조금 있다라고 뭐 어떤 분께서도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그런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인덕원이 이렇게 시세가 오른 이유는 과거에 이거죠.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요 GTX C 노선이 신설된다라고 발표가 됨으로써 6월 전으로 집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집값 상승률이 거의 1위였습니다. 38%나 올랐어요. 사실 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내에도 보면은 부동산 분위기가 침체장이고 플러스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뭐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할 때는 부동산이 하락을 할 때는 뭐 한없이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반대로 뭐 상승을 할 때는 한없이 오를 것 같은데 또 한없이 오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이면은 좀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주하고 투자로 보기에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한번 이렇게 거래된 신고가가 있으면 다시 그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인덕원이 여긴데 뭐 GTX에 대한 얘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GTX-C는 너무 좀 먼 미래의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보면 또 인동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인동선도 보면은 그렇게 뭐 파급력이 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가장 파급력이 큰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노선이죠. 이 월판선이 파급력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인덕원인데 요 판교까지 월판선이 연결이 되면은 요게 이제 급행입니다. 급행. 단순한 그런 서행 차선이 아니라 급행인데 급행을 타면 요게 한정거장이면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판교에서 다시 뭐 강남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요 강남에 있는 수요라던가 판교에 있는 수요들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요 월판선이 생기게 되면은 요런 수요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판선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개통이 가식화나 된다라고 하면은 인덕원의 위상은 사실 뭐 지금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인덕원 일대를 보면은 뭐 신축 단지들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요 두 개 단지를 한번 저는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좀 급급매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급매를 잡고요. 그리고 내가 뭐 2년에서 4년 정도 거주를 하고 2년에서 한 4년 정도 거주를 하고 뭐 상급지로 가는 용도다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 일대가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될 겁니다. 재건축이 되면은 이주 수요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고요. 뭐 인근 단지에 뭐 전세가를 좀 높여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축급으로 수요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신축들의 시세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세를 한번 보죠. 시세가 뭐 13억 5천에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15억 이상에도 이렇게 거래가 됐던 단지인데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급급매로 한번 검토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인덕원 일대도 대표 단지죠. 인덕원 푸르주 엘센트로도 보면은 뭐 16억 이상의 거래가 됐었었죠. 16억 3천에 거래가 됐는데 뭐 최근에는 19억 9천에 이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요게 뭐 최근에 나온 매물들을 보면은 12억 3천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급급매로 내가 잡는다, 거주와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이 조금 2년에서 4년 지나면은 과거의 가격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2년에서 4년 정도 거주하시다가 목표로 하시는 서울권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뭐 서울도 일반적인 서울보다는 좀 더 핵심지로 들어가시는 게 저는 자산 형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뭐 갭투자 몰리는 강남 소형 오피스텔. 근데 저는 수요에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기록적인 폭우 피해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 반지하는 건축 허가 제한이 뭐 들어갈 것 같은데. 서울시 내에는 20만 호나 있습니다. 이런 지하 반지하가 뭐 단순 건축 허가 제한 및 폐지로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어떤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될 겁니다. 50대 초반에 무주택자 평촌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요. 2년에서 4년 거주와 투자로 평촌 재건축 문의를 주셨는데 2년에서 4년만 거주와 투자로 보기에는 전매 제한 등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합 설립이 빨리 돼버리면은. 그래서 인근의 인덕원 일대의 신축급의 단지를 급급매로 잡게 되면은 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년, 4년 정도 여기서 시세 차익을 보시고 목표로 하시는 이제 서울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